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자료의 분석 마지막 문제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번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는 호영이는 학교 학생 50명의 통학시간 상대분표 그래프를 이와 같이 줬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답니다. 자, 계급의 크기 1번에서 계급의 크기는 5분이다. 맞죠, 그쵸? 이 차이는 당연히 5분. 읽는 방법 똑같고요.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자, 여러분 여기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있죠. 선생님, 이건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도수의 크기와 도수의 크기는 서로 뭐 한다 그랬죠? 정비례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계급에서 상대 도수는 제일 크잖아요. 그럼 도수에서도 가장 큰 거죠.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도수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이때의 계급값은 15와 20의 딱 절반 17.5분 맞습니다. 그리고 3번 10분 이상 20분 미만 10분 이상 20분 미만이면 여기 있는 계급과 여기 있는 계급 둘 다 포함한 거다, 그치? 근데 둘 다 비율이 이 두 계급 합해서 비율이 얼마만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비율이 0.4와 0.28 이 두 개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차지? 0.68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퍼센트로 고쳐보세요. 퍼센트로 고쳐보면 68%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66%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계속해 봅시다. 4번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 체크해 봐야죠. 이 계급과 이 계급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럼 이 두 개 비율을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 두 개 비율을 합치면 0.2죠. 0.2. 그러면 전체 도수는 50명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은 0.2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하면 50과 0.2를 곱해서 10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4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표시해야지. 3번이 답이고 4번은 맞는 보기니까 제끼고, 그치? 5번 10번째로 짧은 학생. 통학 시간이 10번째로 짧은 학생. 순서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디부터 재야 돼요? 여기부터 재야 돼요? 아니죠. 그쵸? 짧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재야 되는 거죠. 10번째로 짧은 학생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7번째고 8번째고 이 순서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은 몇 명이랍니까? 자, 0.12 보여요? 상대도수 0.12니까 50과 0.12를 곱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6명이에요. 맞나요? 6명? 예, 6명 맞아요. 6명. 그리고 그러면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은 6명이니까 통학 순서가 제일 짧은 사람. 그러니까 1등이라 합시다. 1등은 이 계급에 속한 거죠. 그죠? 2등도 여기 속한 거 맞죠? 3등. 오케이? 4등? 5등? 6등. 이 안에 들어가죠? 7등 들어갑니까? 7등 이 계급 안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7등부터는. 그 다음부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째 계급도 우리가 순서를 한번, 순서란다. 도수를 한번 구해봐야겠어. 그죠? 이 계급에 속한 상대 도수는 0.28이야. 0.28과 50을 곱해서 14걸랑 14명.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14명이에요. 그러면 몇 등부터 출발하지? 7등부터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몇 등까지 있어요? 7등부터 몇 등까지? 선생님 14등? 이러면 틀린다! 14등이 아니라 앞에 계급의 1등부터 6등 그리고 그 다음 번째 계급의 14명 합해서 20등이 마지막이겠죠. 그죠?
이 계급에 속한 등수는 20등까지 존재하겠죠. 20등까지.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10등은 이 계급에 속하니라고 물었죠. 그쵸? 예, 7등부터 20등까지 이 계급 안에 속하니까 5번 맞는 거죠. 이 계급에 속한 거 맞죠. 10등. 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뒤에 있는 건 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고 유형 16번에서 대표적인 문제 17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오른쪽 그림은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키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계급의 도수가 16명. 누가? 가장 큰 상대 도수가 가장 큰 이것이죠. 그쵸? 여기서의 계급의 도수가 16명이래요. 16명. 전체 학생 수 구하래요. 전체 학생 수.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은 몇 명? 6명. 그런데 그때의 상대 도수 0.4 주어져 있어요. 이때 전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전체는 도수에다가 뭘 나눠주면 돼요? 상대 도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40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예, 다 이 정도 난이도 문제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다 스스로 풀어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느냐 하면 1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찢겨진 그래프 문제를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지하면 아닙니다. 예, 받기 너무 소란스러워서 문 좀 닫고 왔습니다. 자, 이 난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에다가는 별표 크게 한 5개 정도는 큼지막하게 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읽고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빈칸을 메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메워진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문제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쵸? 네. 자, 먼저 찢겨져 있는 그래프에 어떤 수치가 들어있는지를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쵸?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계급에는 제가 친절하게 상대도수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에서 상대도수를 읽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죠. 네. 자, 상대도수 한 개를 몰라도 우리는 이 한 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라 그랬지? 1. 그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1에다가 나머지 상대도수를 더해서 빼면 이 자리에 들어갈 상대도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 0.29입니다. 0.29. 대략 한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야. 그치? 자, 다 메워놨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1번. 연봉이 2,400만 미만인 직장인이 8명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가로축에 있는 것이 연봉입니다. 연봉. 그래서 이 2.4에 해당하는 것이 2,400만 원이에요. 알겠죠? 그쵸? 여러분, 연봉 2,400만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한 중소기업 정도는 돼요. 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네, 거의 대부분이 초봉이 첫 연봉이 한 2,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정도 가면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3,200만 원, 초봉이 3,200만 원 또는 3,600만 원 또는 더 잘 나가는 곳이라면 4,200만 원, 4,400만 원 그 정도가 초봉이에요. 예,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좀 연봉이 좀 단순히 연봉을 가지고 직장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기업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쵸? 네. 여러분, 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살아야 우리나라도 삽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같은 엘리트들은 사실 대기업도 물론 좋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해서 그 기업을 키우고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봉이 2,400만원 미만. 계급이 몇 개 있어요? 2,400만 미만에 있는 계급은. 한 개, 두 개. 이러지 말라고. 여기 있는 거는 거들뿐이라 그랬죠. 거들뿐. 이 계급 하나만 해당되지. 0.04입니다. 0.04. 이때 도수가 8명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도수 200명에다가 0.04를 곱하면 되겠죠. 8명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제끼고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예요? 우리가 방금 그 빈칸을 메운 그 부분이죠. 그쵸? 0. 이 부분 물어보는 게 계급값이구나. 2.8과 3.2 이 사이에 있는 값은 3.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천만 원이죠. 그쵸?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게 제낄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연봉이 2,800만 원 미만. 연봉이 2,800만 원 미만이라 여기 있습니다. 이 계급의 미만이니까 이 왼쪽 계급이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전체 18%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상대도수 0.04와 0.14가 있죠. 이 두 계급을 더하시면, 두 계급의 상대도수 더하시면 0.18. 네.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18%가 답이죠. 그래서 3번 제끼고. 4번. 연봉이 2,800만원 이상, 3,2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이 계급이지. 우리가 그 빈칸 메웠던 거, 그 계급. 그 계급의 직장인은 60명이냐라고 물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상대도수를 구했어야 했죠. 그쵸? 그래서 상대도수가 0.29가 나왔는데 총 200명 중에서 이 비율은 0.29이고 그 직장인은 60명이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명과 0.29 이 두 개를 서로 곱해보시면 58, 그러니까 6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도 마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봉이 20번째로 높은, 이번에도 순위를 묻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높다면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계급들이 몇 명인지 그 도수를 우리는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몇 명? 200명. 그럼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은 구할 수 있겠죠? 200 곱하시기 0.08 하시면은 16명입니다. 16명. 그럼 1등부터 몇 등까지? 연봉 킹 1등부터 연봉 16번째 순위까지 이 계급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7등, 연봉 17등부터는 다음 계급으로 미루어지죠. 자, 이때 계급도, 이때 도수도 구해보자. 상대 도수 0.2니까 200과 곱하면 몇 명이야? 40인가요? 40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연봉 킹 17등부터 해서 17등부터 몇 등까지? 40등까지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계급 16명과 그 다음 계급 40명 포함해서 몇 등? 몇 명? 56명. 그러니까 56등까지가 이 계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56등까지가. 그럼 57등은 또 그 다음 계급으로 미루어지는 거죠. 그쵸? 네. 자, 아무튼 간에, 문제에서 묻는 것은 연봉이 20번째로 높은 사람. 자, 여기는 17등부터 몇 등까지? 56등까지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20번째로 높은 사람도 당연히 이 계급 안에 들어있겠죠. 3,600만원부터 연봉 4천만원까지.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그 계급의 도수를 묻고 있어요. 그 계급의 도수는 40명. 옳지?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답이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 갑니다. 그 다음 유형도 찢겨져 있는 그래프인데 아까와 달리 계급 두 개가 찢겨져 있습니다. 일단 전체 몇 명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50명이고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운동 시간이 8시간 이상
인 사람이 몇 명이래? 10명이래. 자, 체크해볼까? 8시간 이상. 이 계급과 이 계급. 그치? 계급 두 개가 있다, 그치? 그런데 이 계급 두 개를 합해서 도수가 몇 명이래? 아, 10명이래. 그렇구나. 자, 근데 이 두 계급 중에서 하나는 상대 도수를 알아. 0.06. 그런데 한 개의 계급이 뭔지 나 모르지, 그치? 그럼 이 계급에서의 상대 도수도 내가 구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계급에 속한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 나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라 둘까? X. 미안해. 좀 예쁘게 X. 그러면 8시간 이상 상대 도수는 얼마예요?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는 x 플러스 0.06이죠. 자, 그러면 이때의 도수 한번 구해볼까? 이때의 도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50명에다가 꼽아시기 x 플러스 0.06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에서는 얼마래요? 도수가 8시간 이상 한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즉 8시간 이상 한 도수가 10명이니까 10이지 뭐. 자, 1차 방정식이죠? 네. 쿵짝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냐면 x가 양변에 50을 나눠서 50분의 10, 5분의 1, 0.2죠. 0.06을 이항시키면 0.14예요. 0.14. 그래서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는 0.14더라라는 겁니다. 옳지? 네. 자,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를 보도록 하죠. 운동시간이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아, 여기. 계급 한 개는 구했고, 이제 나머지 계급도 구하자 이겁니다. 내가 요 놈을 뭐라 할까? Y라 할까? Y. 자, 됐어요. Y 구합시다. 상대도수, 이 Y를 구하라 그랬죠? 상대도수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나는 X가 0.14라는 걸 알죠? 그러면, 한 개의 계급 모르는 거는 그냥 껌이다, 그치?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 그치? 어떻게? 상대도수는 얼마다?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다? 항상 1이다. 그럼 1에서 뭘 빼자? 1 빼기 0.04, 0.16, X. 그러니까 0.14, 0.06 다 후루룩 짭짭짭 빼시면 Y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1에서 0.04, 0.16 그리고 X값 0.14 여기에 X값이었지? 그리고 0.06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Y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냐 하면 0.36 나와요. 오케이? 0.36 나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네. 오른쪽 185번, 186번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센수학 지필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물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좀 이 유형을 좀 지나치게 좀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좀 유형을 좀 약간 쓸모없이 좀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좀 아쉬워요. 물론 그분도 나름 생각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습용으로는 최적화된 교재라는 거. 수업하는 제가 힘들죠, 그렇죠? 자, 이제 유형 19번을 갈 건데 187번. 자, 평균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균 187번. 자, 여기도 다시 적어놨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200 이상, 220 미만 계급, 어디지? 여기. 여기에서 이 계급에 속한 도수는 4인데, 문제에서 이 계급에 속한, 이 계급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0. 얼마래? 16이래요, 0.16. 상대 도수도 문제에서 하나를 줬다 이겁니다. 오케이. 도수와 상대 도수가 함께 나와 있어요. 무슨 느낌? 도수와 상대 도수가 함께 나와 있으면은 전체 도수를 구할 수 있다. 총도수, 전체 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죠. 이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도수와 상대 도수 함께 나오면은 결정적인 힌트인데 그 힌트는 전체 도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4에다가 뭘 나누면 0.16을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도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얼마가 나오나요? 이거 열심히 나누시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5 나와요. 25가 바로 뭐에 해당하지? 어느 학급의 총도수, 전체 학생이 되는 거죠. 25가. 그럼 여기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25예요. 25. 오케이. 그러면은 이 도수에서 하나 빈칸이 채워져 있는데 이 빈칸도 어렵지 않게 메울 수 있겠죠. 1, 9, 5, 4 더하면 19 나오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6이네. 6이. 6.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메웠어요. 그치? 도수 분포표를 다 메워놨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래요? 이때 이 기록에 평균 구하여라라고 했답니다. 평균. 오늘 앞에서 많이 연습했죠? 요거 이 계급들을 별량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계급값을 구한다. 그치? 계급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급값 130, 150, 170, 190, 210. 그 다음에 그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는 각각 1, 5, 9, 방금 구한 6, 그리고 4. 그걸 어떻게 하자? 다 꼽아시기 하시고, 그리고 다 꼽아시기 한 거를 싹 다 더하시기 하시고, 거기다 뭘 나누자? 예, 전체 도수. 우리가 구한 총도수 25로 나누어 주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유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를 그냥 메워서 어떻게 메워서 상대 도수로 그냥 메워서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평균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자잘하게 유형을 나누었는지 저는 힘들 뿐입니다. 네, 189번 갑니다. 189번 유형 20번에다가는 별표 치세요. 유형 20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세요. 별표 5개 쳐도 됩니다. 아주 괜찮은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앞에 개념 요약 설명할 때는 제가 패스를 했어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이 위에 보시면 유형 20번 이 밑에 보시면은 어떤 공식 같은 게 하나 있네. 그치?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평균은 뭐라 그랬어요? 총도수에다가 총도수를 나누는데 계급값과 그러니까 별량이지. 그걸로 그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하고 그거를 뭐 한다 그랬죠? 요놈들을 싹 다 더하죠. 그거를 총도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다 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식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A 계급이 있어요. A 계급. 걔가 A 계급 값이 있다 하자. A 계급 값. 그리고 B 계급 값이 있어요. B 계급 값. C 계급 값까지 있다 할게. C 계급 값. 그러면 A, B, C에 해당하는 각각 도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A 도수 있고 또 B 도수 있고 C 도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는 뭐 하더라? 곱하기 했잖아. 곱하기 하고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더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한 거를 뭐로 나누죠? 총도수로 나누죠. 그쵸? 이때 총도수라는 말은 A와 B와 C 도수 모두 더한 것이 총도수죠. 그쵸? 그런데 이걸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말이지. 다시 쓸게. A 계급 곱하기 A 도수, B 계급 곱하기 B 도수, C 계급 곱하기 C 도수 나누기 총도수죠. 그쵸? 그런데 이 계산할 때 요렇게 나눠서 빼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해하죠. 그쵸? 어떻게? A 계급 A 도수 나누기 총도수 더하기 B 계급 B 도수 총도수 C 계급
C도수 그리고 총도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상대도수 개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도수의 개념, 상대도수는 뭐라 그랬어요? 총도수분의 전체분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도수라 그랬지. 다시 뭐라고? 총도수분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도수가 상대도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상대도수 느낌 뭡니까? 상대도수 스멜 나나요? 났죠? 어떻게? 여기 총도수분의 A도수, 총도수분의 도수예요. 총도수분의 B도수. 그러니까 B계급에서의 상대도수죠. 총도수분의 C도수. 다시 말해서 C계급에서의 상대도수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얘는 A계급 곱하기 A 상대도수. B계급 곱하기, 그러니까 B계급 값 곱하기 B 상대도수. 더하시기 C계급 곱하기 C 상대도수. 그치? 오, 이야. 그렇단 말은 내가 평균을 구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에서 상대도수가 주어져 있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상대도수가 주어져 있다면 상대도수를 활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상대도수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다고. 상대도수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계급값과 상대도수 곱해서 싹 다 더하면은 그냥 평균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스님, 그래 이 두 개 곱하고 해서 다 더하면 평균 나와요 진짜? 네. 선생님 여기 다 더해가지고 다시 총도수로 나누면 안 돼요? 아 미쳤습니까? 총도수로 이미 나누어진 건데 왜 또 여기다 총도수를 또 나눠줍니까? 네. 그냥 상대도수 있으면 상대도수와 계급값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189번 갑니다. 189번 가서 평균 구하래요. 상대도수 주어지고 평균값 구하래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상대도수 몰라. 에이 뭘 몰라. 상대도수의 총합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항상 1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상대도수를 더해서 1에서 빼주면 이 계급에 속한 상대도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죠? 0.25. 0.25. 맞니?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급값도 구해보자. 계급값. 계급값. 좀 자리가 부족하죠?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을게요. 자, 상대도수 0.1. 아니 이거부터 할게. 계급값부터 할게. 계급값이 45, 50 사이, 55 사이는 50. 55와 65 사이의 계급값은 60, 70, 그쵸? 10씩 늘어나죠, 그쵸? 여기서 80.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90. 됐니? 10만큼 늘어나죠? 그리고 그 계급값에 해당되는 상대도수 0.1, 0.2, 0.3, 0.25, 0.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죠? 계급값과 상대도수? 그럼 그저 뭐하라?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곱하라. 곱하고 뭐하지? 곱한 것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나누시기 총도수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네, 이미 나눌 필요 없이 이미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 총도수는 또 여기 어디 있어요? 그치? 자, 요거 계산하면 요놈은 5, 요놈은 12, 요놈은 21, 요놈은 20, 요놈은 15. 그래서 더하면 20, 40, 52, 73. 73이 바로 이반의 수학성적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오호라! 상대도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더라? 평균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187번은 어땠어요? 187번은 그냥 이거는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을 때 계급값과 도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다시 계급값과 도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아까 복습해봤고, 그리고 여기서는 상대도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다 이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계급값과 상대도수 곱해서
싹 다 더하면은 그냥 끝! 오케이, 됐습니다. 자, 유형 20번 아주 좋은 유형이었어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195번 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상대도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도수는 왜 한다 그랬죠? 단순히 그냥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데 어떨 때? 두 집단에 뭐가 다를 때? 총도수가 다를 때 우리는 상대도수로 고쳐서 비교하면은 훨씬 좋더라, 효율적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랑 똑같아요? 히스토그램과 똑같죠? 네, 유형 21번에다 이래 적으세요. 우리 앞에서 그거 했잖아. 자료 정리할 때 히스토그램이 아니죠. 미안해.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 비교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21번에다 적으세요. 유형 21번은 뭐랑 똑같다? 그냥 비슷하다. 도수, 분포, 다각형, 유형, 문제 푸는 유형과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지? 똑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그 차이를 우리는 195번 문제를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195번 보기형 문제입니다. 일단 여학생이 200명, 남학생은 150명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총도수가 다를 때 우리는 이 자료를 비교하기 용이하더라. 뭘 가지고? 상대도수를 가지고요. 자, 여학생은 파란색이고 남학생은 빨간색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보통 뭐 우리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보면 남자 화장실은 뭐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것 때문에 낚이지 마시고, 예, 남학생은 이번에는 빨간색 하세요. 자, 기억번 보기를 보시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더 많은 편이다. 어때요? 맞나요? 맞죠? 자, 오른쪽일수록 더 사용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 남학생 그래프가 좀 더 각 계급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위에 올라와 있죠. 더 불룩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는 기억번이 맞다. 즉 남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우리 복습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가장 컴퓨터 많이 이용한 사람은 남자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많이 한 사람도 여학생은 있잖아. 그치? 여학생도 많이 한 사람은 있어. 다만 그 비율이 적을 뿐이지 제일 컴퓨터 이용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남학생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니은번 컴퓨터 사용 시간이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그러니까 이 계급 안에 들어있네요. 이 계급 안에 들어있는 비율을 보니까 상대도수를 보니까 상대도수로 봤을 때는 분명히 누가 더 커?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더라라는 거죠. 자, 니은번 하고 있다. 니은번. 상대도수로 따져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커. 그치? 왜? 남자는 0.24고 여자는 0.2거든요. 그치? 분명히 상대도수는 남자가 더 큰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상대도수가 남자가 더 크니까 학생 수도 여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앞에서 상대도수가 클수록 도수도 크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틀렸어요? 그건 제 말을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제 말은 그때 한 제 말은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 남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도수가 클수록 도수도 더 큰 거야. 그런데 지금은 비교 대상이 남자 안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따로 비교했을 때 남자의 상대도수와 여자의 상대도수를 따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남자의 상대도수가 여자 상대도수보다 더 크다고 해서 도수도 남자 도수가 여자 도수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자 안에서 상대도수가 더 클수록 도수 더 큰 건 맞아. 남자 안에서 상대도수 클수록 남자 도수가 더 큰 건 맞지만 다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 그치? 네. 비교 대상이 달라. 그때는 뭐가 문제예요? 총도수가 문제인 겁니다. 총도수가. 자, 비교해볼까? 이제는 도수를 구해봅시다. 도수가 남자는 전체 도수가 150명이야. 그치?
그런데 상대 도수는 0.24야. 150과 0.24를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6이 나올 건가요? 예, 36 나와요. 36. 남자는 이 계급안에 속한 도수가 36명이야. 근데 여자는 봐봐. 200명이지 총도수가. 200명 곱하기 상대도수 0.2를 해봤어. 0.2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40명 나오죠. 어머! 상대도수는 남자가 더 컸는데 도수를 비교해보니 여자가 더 컸죠. 그쵸? 그래서 니은번. 여학생이 더 많으니까 니은번 틀린 보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니은번 보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쳐서 물론 상대도수는 도수와 비례하는 거는 정비례하는 거는 맞아. 단 조건. 특정한 조사 대상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하나, 특정한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 이제 2개 또는 그 이상이잖아. 그때는 상대도수만 가지고 도수가 누가 더 크고 작다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제 디귿번. 디귿번에서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자, 이 말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그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넓이는 곧 뭐라 그랬지?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총도수라 그랬잖아. 그치? 넓이는 뭐라고? 도수의 총합이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네,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도수가 다르면은 총도수가 다르면은 넓이도 다른 거야. 하지만 넓이가 상대 도수의 총합과 같다면 물론 계급의 크기는 제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계급 크기는 제가 고려를 안 했는데 일단은 이렇다 가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상대도수 분포다각형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상대도수 분포다각형이죠. 다시 말해서 넓이는 상대도수 총합과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 그냥 같다. 물론 계획값, 가로의 길이는 좀 다르겠지만, 그치? 가로의 길이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상대도수 총합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런데 총도수가 200명이든 150명이든 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항상 뭐예요? 상대도수에서는 항상 합이 1이잖아. 1. 총도수가 달라도 상대도수에서는 항상 그 총합이 1이니까요. 넓이는 항상 어떠한 거야? 항상 1로서 같은 거야. 넓이는 뭐로 같다고? 항상 1로 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예요. 넓이는 서로 같다? Yes, because of. 왜냐하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획값은 얼마예요? 계급의 크기는 2니까 넓이는 어때? 이 상대도수의 총합에 사실은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그냥 뭐라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넓이는 어떠하다?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맞는 보기는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답은 3번. 네,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도수 분포 다각형과 완전히 같다고는 안 했죠.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이 니은번. 상대수가 크다 해서 도수가 큰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고 또 한 가지 더. 넓이는 그냥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수 분포 다각형에서는 도수 총합에 따라서 넓이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해서는 넓이는 항상 같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료의 분석 설명 다 끝냈고 이렇게 하여 C단계는 우리가 몰아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선 1단원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네, 자료의 정리, 자료의 분석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 도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